자, 오늘은 소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네트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자, 키오스크 테마에 엮여있는 종목인데 상한가가 한번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한번 나왔고 이후에 눌림을 주는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은 타점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키오스크 테마가 한 차례 또 크게 들썩거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한네트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타점에 매수 가격으로 온다면 한번 소액으로 진입해 보시면 좋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9월 24일 화요일 장이고요. 자, 오늘 관심을 갖게 되는 종목, 자, 소형주이긴 한데 한네트라고 제법 튼실한 회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소형주에 분류가 되죠. 지금 전일 시가총액이 522억 원, 그러니까 500억짜리 시가총액이니까 뭐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얘가 안정적인 매출을 좀 가져가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네트가 어떤 회사인가 한번 궁금하실 텐데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한네트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네트는 1990년에 한국 컴퓨터에서 자, 벤 사업부 결제죠. 피지라고 하는데요. 벤 사업부로 출시를 해서 이후에 국내 최초로 CD기라고 하죠. 자동 현금 인출기 요거를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얘네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키오스크의 종류를 보시면 자, 점회용 현금 인출기 사업하고 티켓 사업, CD기를 통해서 교통, 영화, 스포츠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티켓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네가 이 CD기를 점포를 많이 어느 정도 배포하느냐, 이 키오스크를 많이 깔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M프로로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거 이제 십시일반 소액이긴 한데 소액이 굉장히 많아지고 많아지면 요 소액을 합해가지고 매출액을 내는 그런 회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꾸준한 매출액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매출액을 보시면 연간 매출액이 전년도 250억, 영업이익이 33억입니다. 굉장하죠? 영업이익률이 무려 13%예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5% 미만으로 깔리고 유통업도 4% 미만으로 깔리는데 이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 IT 기업 이외에 저도 좀 새롭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업종이거든요. 이 키오스크가. 이 키오스크가 각광받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자, 키오스크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 결국 정부 정책이죠. 자,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이에요. 근데 이제 9,800원 주면 사람들이 일하러 안 오죠. 최소 1만원에서 1만 1,000원 정도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는, 형성되고 있는 최저임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최저임금을 또 이제 올렸습니다. 내년도 일단 최저임금이 올라간 수치를 보시면 2020년 8,590원에서 2024년 9,680원으로 그냥 1,300원 정도 올랐죠. 뭐 물론 최저임금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최저임금에 따라서 임금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인력을 쓰지 않고 이제 무인 점포를 이용한다. 요런 좀 니즈가 좀 있는 거죠. 자, 내년도 4일 전에 뉴스가 난 건데요. 최저임금 첫 1만 원대
자, 지자체는 벌써 13,000원대를 육박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을 가져가면 지금 11,779원. 25년도 최저임금은 11,779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뭐 대략 한 12,000원이라고 치고요. 그럼 이제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로 최저임금이 형성이 되겠죠. 시장가는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힘들어지는 것은 자영업자죠. 첫 번째는 자영업자가 제일 힘들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순 노무직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판매원이라든지 티켓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기기가 키오스크라는 기기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키오스크가 더 많이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 관련 뉴스가 나면서부터 자 키오스크 관련한 종목이 주가가 슈팅이 났는데 자 키오스크 종목을 몇 개 보면 자 한네트, 한국전자금융, 푸른기술, 뭐 에이텍 모빌리티, KCT 뭐 이렇게 종들이 있는데 요 중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이제 한네트고요. 한네트를 선택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주가가 낮습니다. 낮은 위치에 주가가 있다는 점. 자, 두 번째는 뉴스가 나왔을 때 상한가에 올라갔다는 점. 자,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소리는 이 시장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소리겠죠. 누군가에 돈이 들어왔다는 소리고요. 세 번째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한가가 들어가고 주가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재무 상태가 영 안 좋은 이런 깡통 회사를 사게 되면 위험하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차트가 좋다, 뭐 뉴스가 좋다, 뭐 재료가 좋다, 수급이 좋다, 뭐 다 좋아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 재무 상태, 회사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회사, 깡통 회사라고 하죠. 재무 상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돈입니다. 뭐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무조건적으로 돈이에요. 회사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영업 적자가 나더라도 일단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회사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야 되죠. 빚이 늘어나죠. 빚이 커지고 커지면 이자가 늘어나죠. 돈을 벌어서 이자를 낼 수가 없으면 이제 얘네가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짱구를 굴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상증자가 나오고요. 전환사채가 나오고요. 뭐 공급 횡령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지면서 주가가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투자,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갈 수는 있어요. 내가 여기 샀는데 내가 사고 나서 바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샀는데 재수없게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것의 장점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샀는데 주가가 올라갔으면 매도하고 나오면 되지만 내가 샀는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기다리는 거죠. 올라올 때까지. 이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면 다행인데 이렇게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이런 깡통 회사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전환사채나 유상증자, 공금횡령, 뭐 추가 상장 이런 거 떨어지면 주가가 또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재무 상태를 약간 체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재무 상태를 보고 미래를 보면서 투자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샀는데 정말 내가 오늘 사고 나서 재수없게 내일부터 거래 정지 떨어지면 정말 손도 쓸 수 없이 그냥 묶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방하고자 해서 재무 상태를 보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네트의 재무 상태를 한번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요. 전년도에 33억 원 영업이익을 냈고요. 매출액도 뭐 큰 폭의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250억 수준의 매출액을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키오스크가 한번 깔리면 교체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꾸준한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분기 실적 보시면 1분기 11억, 2분기 8억 원. 그래서 1, 2분기 합해서 대략 한 2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전년도에 30억을 냈으니까 벌써 이제 6개월 만에 20억을 낸 거죠. 앞으로 나머지 20억만 내면 40억 정도가 나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얘네 보시면 3, 4분기에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대략 한 7억 정도 영업이익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14억 원, 35억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영업이익이 2023년 대비해서 뭐 거의 또이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큰 폭에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잔잔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볼 수 있죠. 이런 영업이익이 나오는 그런 매출액의 장점은 매출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뭐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이 좀 있고 일단 재무 상황을 좀 더 보시면 기업계에 가서 일단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쓰는 재무 비율을 봐야겠죠. 자, 재무 비율을 보는 이유는 돈을 빌리고 빚이 있으면 빚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갚는 기간이 두 가지가 있죠. 단기, 대략 한 1년으로 보고요. 장기, 1년 이상 보죠. 5년, 뭐 이렇게 2년, 5년 이렇게 장기.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1년으로 보는 1년 이내에 돈을 상환해야 되는 비중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이다. 빚이 100이다. 그러면 100%의 상환 비중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동 비율을 보시면은 297%, 당좌 비율 296%. 결국엔 빚이 100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돈은 3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빚을 갚고도 남을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빚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35%, 유보율도 527%, 굉장히 현금성에 대한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죠. 재무제표를 봤을 때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자 유동자산을 보고선 제가 조금 생각을 달리 했는데 자 유동자산이 보시면은 매출 채권도 51억 밖에 없고요. 재고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은 대부분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아주 건실한 회사로 보여지죠. 현금성 현금 자산이 289억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를 봤을 때 이 한네트라는 회사는 뭐 당장 망하거나 돈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빚을 지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빚도 많이 탕감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자 기말 기준으로 연말 기준 기말 현금 기준으로 봤을 때 289억의 현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재무 상황을 봤을 때는 한네트는 내가 매수를 해도 크게 이슈가 생기지 않고 무리 없이 갈 만한 종목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술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월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던 자, 14,000원대 역사적 고점이죠. 최고점. 뭐 설마 14,000원에 사신 분들은 없겠죠. 자, 14,000원을 찍고 주가가 나락으로 가죠. 결국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부분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에 터치할 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자,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을 때 당시에 아마 테마성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여기 4,000원 인근에 보시면은 윗꼬리들이 굉장히 수차례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주가 슈팅 나오고 조정 주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1년, 2년, 3년, 4년간 자, 4년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 여기 소위 말하는 거품이라고 하는 올라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월봉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가장 현재 고점이 얼마인가, 그리고 얘가 저점으로 떨어지면 어느 지점에서 주가가 더 이상의 하락을 멈추고 브레이크를 잡을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9,000원, 이 한레트는 고점이 14,000원으로 보이고요. 가장 최저점은 2,100원으로 보입니다. 지금 4,400원이니까 저점까지 내려오려면 아직까지 조금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2,1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일단 주가가 한번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주봉 차트랑 일봉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봉 차트로 넘어와서요. 자, 한네트가 19일 날에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상한가에 들어가고 나서 조정을 조금 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 주봉 차트를 길게 보시면은 줄을 이렇게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위에 고점에 5,100원. 여기 고점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좀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럼 여기 언덕백이 있는 이 자리 6,100원까지 고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네트가 주가가 슈팅이 나온다. 강한 슈팅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5,100원, 6,100원 이렇게 두 정도의 구간, 여기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네트를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수익을 약간 보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5,100원에서 이 6,100원 사이에 매도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게 좋고요. 여기 워낙 요 위에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여기 많은 매물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서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서 뭐 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한다. 이거 너무 좀 무리예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고, 우리가 또 주식 투자는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기 구간까지 와도 굉장히 잘 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5,100원 위로는 일단 내가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여기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 몫이 아니라서 버려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일단 매도 타점은 5,100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5,100원에서 6,100원 요 사이. 자, 여기 오면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일봉에서 보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죠. 상한가가 들어오면서 추세를 돌파해주는 변곡점이 생겼어요. 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변곡점을 찾아서 움직일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자, 이렇게 떨어지는데 변곡점이 나왔죠. 그럼 상한가가 올라갔던 이 양봉의 시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670원 여기 시가가 되겠죠. 그럼 3,670원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손절가예요. 손절가.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양봉 거래량까지 터져서 내가 믿어서 샀는데 주가가 떨어진단 말이죠. 내가 생각한 거와는 다르게. 그러면 여기서는 잘라주면서 로스컷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더 이상의 손실을 차단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3,670원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3,67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 이빨을 꽉 깨물고 버티는 거죠. 3,76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조정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고가놀이를 하고 있어요. 상한가가 들어가고 나서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데, 자,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올라가서 고가놀이 한 다음에 2차 슈팅, 이런 N자형의 슈팅 한번 나올 수 있고요. 다른 부분은 주가 올라갔다가 고가놀이 하다가 한 차례 조정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부분의 흐름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지금 뭐 4,3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분봉 차트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보니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약간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자리를 기다리면 매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제 분차트에서 보시면 얘네가 지금 세력들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9월 19일 날 주가가 잔잔바리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 보시면은 3시죠. 15시니까 3시에 주가를 이렇게 상한가로 끌어올렸거든요. 3시에서 3시 30분 사이에 대략 한 30분 만에 주가를 상한가로 끌어올렸으니까 이런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 자체가 절대로 개인들은 할 수 없는 행위거든요. 누군가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건데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종가 관리 하잖아요. 세력들이 아직 분명히 살아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여기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렇게 띄울 거냐 아니면 얘네가 주가 슈팅을 띄워서 조정을 줬던 여기 4,100원짜리까지 한번 조정 줬다가 이렇게 올릴 것이냐 이런 흐름을 조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좀 싸게 사고 싶다 하면 이렇게 4,170원짜리까지 4,150원 이렇게 기다리시면 되는데 이게 좀 안 올 수도 있으니까요. 뭐 오늘 대략 한 4,400원 정도부터 줍줍해서 좀 쌓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분 차트를 길게 한번 확대를 해보면 주가가 떨어질 때 지지를 받았던 부분 그리고 쭉 떨어지면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미끄러졌다가 뚫었잖아요.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정을 주는 자리 4,170원인데 약간 버퍼를 둬서 4,200원 정도부터 매수의 관점을 가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4,400원에서부터 4,200원 요 사이에 매수를 하셔도 무방해 보이고요. 최대한 싸게 사시려는 분들은 4,2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시면 싼 가격에 한네트를 매수할 수 있는 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아마도 주가가 과거의 흐름, 주가가 상한가에 들어갔던 여기 10월 4일이잖아요. 주가 상한가 한번 크게 들어가고 조정을 좀 깊게 주잖아요. 얘가 조정을 깊게 주고 또 반등을 크게 줍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기 고점 보면 직전 고점에 매도하는 부분 대신에 이제 이 매수를 언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샀으면 물론 이제 여기만큼은 먹을 수 있겠는데 주가 떨어지면서 마음고생을 좀 한두 달 하잖아요. 그리고 주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주가가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조정 주고 이렇게 갈 것이냐 좀 깊은 조정 주고 이렇게 갈 것이냐 이런 흐름이 있어서 한네트 뭐 키오스크 관심 아니면 소형주라든지 급등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이 소형주나 급등주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비중을 크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꼭 소액으로만 접근하셔가지고 용돈벌이식으로 잔잔바리로 들어가야지. 물론 얘가 주가가 급등이 나와가지고 크게 먹을 수도 있는데 크게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주가가 쭉 밑으로 쭉 흘러버리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언제 또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소액으로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이제 흐름에서 보면 과거에 이제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올랐던 그런 시기가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거래량이 터지고 굉장히 차트의 모습을 좋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슈팅 나오고 조정 주고 슈팅 나올 때 거래량이 나오죠. 대략 한 2개월 정도 뒤에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과거 요 차례와 똑같은 케이스의 거래량과 양봉이 나왔죠. 지금 여기서 지금 고가놀이 하고 있는데 조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200원에서 4,150원 정도의 매수를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요. 한네트. 자, 매도. 아까 여기 직전에 고점 자리였던 5,000원, 5,100원에서 6,100원 사이 매도. 손절 같은 경우는 양봉의 시가 자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양봉의 시가
3,730원입니다. 그래서 3,730원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가 조정을 주더라도 일단 꽉 어금니 깨물고 버텨보고 이 자리에 주가가 떨어지면 과감하게 로스컷을 해서 더 이상의 손실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5,100원 정도 판다고 치고 내가 4,200원에 매수한다고 치고 그러면 요만큼의 구간이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요 정도의 구간. 한네트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요만큼의 구간이에요. 기대 수익을 노려본다면 짧게는 15%, 길게는 한 20%까지 최대 20%까지의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면서 한네트를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봉상에서 보면 이렇게 한번 원바닥 올라오고 쌍바닥 찍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쌍바닥을 찍어주는 이런 구간들, 주가 조정 나오는 구간을 잘 캐치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급등주라든지 이 소형주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매수 타점입니다. 매수를 어느 자리에서 가장 싸게 들어가느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관건이니까요. 한네트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 보시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 때만 매수한다라는 매매 시나리오를 꼭 생각해서 진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급 한번 볼까요? 뭐 소형주라서 수급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보시면 한네트는 개인들만 수급을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뭐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모습이네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파는 모습이라서 이 소형주는 크게 수급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한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에 집중을 하자. 아마도 이제 최저임금 관련 이슈가 또 한번 나면서 뉴스가 나면 주가가 한 차례 슈팅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니까요. 차트 길게 봤을 때 지금 자리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고점에서부터 주가가 많이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하락한 이후에 이런 고점들 매물대가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주가를 너무 이런 고점 자리에서만 안 사면 저점 자리에서 타점이 약간 맞지 않더라도 조정 주는 그런 기간을 버텨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꼭 학습하셔가지고 투자에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